이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 하루카입니다. 그는 이계의 외로운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것이 없어 소형 요괴들로부터 구운 돼지를 훔치러 나섰습니다. 불쌍한 그들은 밤새 돼지를 사냥하고 고기를 구워 축하하고 있을 때 그 멍청한 녀석이 나타나서 그들을 속이고 마치 개처럼 쫓겨가게 만든 뒤 결국 구덩이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무례한 자는 괴물들을 괴롭힌 후 기뻐하며 지금은 혼자서 이계를 정복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시절,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외로웠기에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같은 반 친구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 외로운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의 반은 다양한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식을 가장한 불량배들, 근육만 있는 친구들, 많은 여학생들, 그리고 오타쿠들까지. 어떻게 그 반에서 오직 혼자만 책을 좋아하는 쪽에 속해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하루카는 즉시 혼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꿈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그는 혼자 남겨졌고 친구들은 이미 어디론가 이동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지만 그런데 이 노인은 하루카보다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 여기에 특별한 능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신은 그가 가진 나머지 능력들을 보여주었지만 너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소환에서 원래는 43명이었고 하루카는 44번째로 소환된 것이어서 정말 안 좋은 운이었습니다. 남은 것들을 보니 그는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진 노인을 꾸짖으며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인이 남은 모든 능력을 하루카에게 주고 그를 이계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지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나타났습니다. 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그 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아서 그가 화가 나서 날 쫓아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 중 하나는 무한주머니로 그를 진정한 마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도 사실 이 청년은 꽤 강력한 존재입니다.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은 행운을 빌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받은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카가 시도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M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M이 마이너스일까? 음수를 의미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대박인데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네. 하루카는 선택할 수 없어서 운을 최대한 높였고 그 M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도라는 뜻이야. 다른 건 모두 레벨 1 예상대로야. 또 두 개의 쓸모없는 타이틀이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도 소환되었으니 왜 아무도 없냐고 물어봤어. 적어도 어떤 흔적은 남아야 할 텐데. 그건 제쳐두고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지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생에는 마을 사람이라서 그는 어디에 집을 지을지를 찾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한 하루카는 무한 주머니에서 아이템 하나를 꺼냈어. 눈에 착용하면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단지 벗으면 효과가 사라지긴 해. 새로운 식물에 대해 알게 되니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아. 즉시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 가득 차는 걱정은 없으니까. 물도 곧바로 발견해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어. 탐험을 계속하던 중 하루카는 꽤 아름다운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기로 했어. 주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다행히도 안에 괴물이 없더라고. 만약 있었다면 소금 장사나 했겠지. 행운이란 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하루카는 곧바로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순박한 농부의 첫날이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지나갔어. 부분적으로는 괴물을 쫓아내는 능력 덕분이지.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무한주머니에서 꺼낸 말린 고기와 버섯이었지. 혼자 살아온 지 오래라 요리는 간단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찾기 시작했어. 치유식물은 많았지만 고기는 거의 없었지. 갑자기 그는 먹이를 찾는 작은 요괴들을 발견하고 놀랐어. 얘네는 꽤 멍청한 편이라 벌에 쏘여도 도망가는 법을 모르더라고. 그걸 보니 하루카는 자신감이 생겼어. 언젠가는 싸워야 하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야. 저기 2마리뿐이니 만약 그들이 7마리로 몰려오면 그건 끝나버려.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거야. 현재는 단순한 막대기 하나뿐이라 하루카는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는 다른 몇 가지 능력을 떠올리며 막대기를 마법으로 강화했어. 안정감을 느끼고 그는 더 이상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는 신속하게 돌진하면서 한 고블린을 가격해서 쓰러뜨렸어. 멈추지 않고 그는 괴물을 여러 번 가격해 결국 작은 요괴를 제거했어.
동료들은 멍청해서 하루카가 괴물을 처치하는 걸 보고서야 뛰어들었지.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의 기술에 털리게 되었어.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고 그는 물을 마시러 가면서 매우 만족스러웠어. 첫 전투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체력이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기가 없어서 정신이 약해졌다는 거야. 동굴로 돌아가 그는 회복 효과가 있는 버섯을 구워서 급하게 먹어야 했어. 또한 불행한 고블린의 나무 망치를 얻었지. 이건 사용하기 힘든데 무겁고 짧거든. 지표면은 조금 상승했지만 하루카는 레벨 2에 도달했어. 가장 중요한 건 전투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거야. 비록 2마리 괴물만 처치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처치했어. 셋째 날이 되자 이계에서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3일째 매일 버섯만 먹어야 해서 지겹네. 지금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면 반장에게 혼날 것 같아. 그녀는 사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해. 기분을 다잡고 하루카는 오늘 어제 배운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기로 했어. 마력을 몸에 감싸고 나니 이게 예전 세계의 주부들한테도 효과가 있었을 줄은 몰랐어. 감지 능력도 레벨 2가 되었지만 그는 그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이 녀석이 3일 동안 버섯만 먹어서 정신이 멍해졌을까 걱정이 돼. 동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버섯을 하나 주었어. 마치 금을 주운 것 같아. 그 기쁨이 5초가 지나고 나서야 하루카는 문제를 깨달았어. 버섯을 던져버렸어. 주머니에 이미 많거든. 진짜로 버섯에 중독된 것 같아. 고기가 나무나 덤불에서 자라면 좋겠는데 마법 훈련 문제로 돌아가서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어. 그 덕분에 운동 능력도 더 가벼워졌어. 마을 사람들이 점프하면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어. 농부들은 정말 빨리 뛰거든. 순간 이동처럼 느껴져서 하루카는 흥분했어. 기세를 몰아 어제보다 큰 2마리 고블린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처치하기로 결심했어. 이 녀석들은 크지만 똑똑하지 않아서 하루카는 더 많은 친구들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근처에 3마리가 더 있다는 걸 발견하고 겁을 먹었지. 그래서 앞서 말했던 걸 취소하고 도망가기로 했어. 저 괴물들이 너무 강하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다시 마법 연구에 몰두했어. 그는 자주 고블린을 처치하며 레벨을 빠르게 올리기로 했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몇 가지 아이템도 만들었지. 5째 날이 되자 하루카는 한 번의 타격으로 괴물들을 처치할 수 있게 되었어. 집안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MU 동굴처럼 꾸며졌어. 그날 밤 운명이 그를 부르며 토끼를 발견했지. 토끼는 도망가느라 혼비백산이었고 하지만 하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빠른 속도로 금세 잡아냈지. 맛있는 요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고가 울렸어. 이 기운은 고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는 확인하러 나갔어. 그때 놀랍게도 클래스메이트 중 한 명이었어. 이 나이에 저 녀석들은 불량배들이라 하루카는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 토끼의 입을 막고 떠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누군가 있을 것 같아서 천리안을 사용해보니 정말 그랬어. 근처에 문제아 소녀들이 모여 있었지. 머리만 큰 애들이 여기저기 수색 중이었어. 반 전체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다들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유일하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반장 여자애였어. 그녀가 괜찮은 걸 보니 그는 기뻐하며 토끼를 놓아줬지. 그녀는 이해심이 깊으니까 분명 도움을 줄 거야.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다가가려고 하는데 고도강의 칭호가 그에게 상기시켰어. 이런 자유롭고 고립된 삶이 진정한 사랑이란 걸. 조금 힘들긴 해도 결국 이렇게 무심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신에게 도전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지.